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뼈마디가 아프고 한 번 앉으면 일어서기가 힘드신가요?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보며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고통과 당혹감을 매일 경험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기억했던 이름들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당황스러운 순간이 늘고 있나요? 가족이나 배우자가 몸에서 나는 냄새를 언급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들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라고 체념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87세 현역 의사가 밝힌 비밀에 따르면 노화의 속도를 절반으로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35년간 노년의학을 연구한 윤 박사가 밝힌 숨겨진 4가지 신체 부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으로 80대 노인이 60대처럼 활기찬 생활을 되찾은 충격적인 사례도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관리가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윤 박사는 노년기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곳들이죠. 그중 첫 번째는 면역력과 직결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라고 하면 보통 땀과 냄새 관리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관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면역력을 담당하는 림프절이 밀집해 있어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윤종호 박사는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정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림프절이 밀집해 있어 몸 전체의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관리를 제대로 하면 림프 순환이 최대 40% 개선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곳을 소홀히 하면 노폐물이 정체되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나 염증성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3세 이정숙 할머니는 매년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기관지염이 심해져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반복됐죠. 그러던 중 윤 박사의 겨드랑이 관리법을 실천하면서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줄고 아침마다 몸이 가볍고 상쾌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겨드랑이를 관리해야 할까요? 윤 박사는 3가지 핵심 관리법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세정 방법 사용하기입니다. 겨드랑이를 씻을 때는 너무 뜨거운 물을 피하고 순한 비누를 사용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건조하기입니다. 샤워 후 겨드랑이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건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림프 마사지하기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겨드랑이에서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동작을 2분간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78세 박영호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런 관리가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지만 한 달 후 어깨 통증과 만성 피로가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건강의 기초입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면역력을 높이고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활력과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는 등과 두피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한 피부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곳은 신경과 혈액 순환이 집중되는 중요한 부위로 전반적인 건강과 정신적 명료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윤종호 박사는 등과 두피는 우리 몸의 중앙 통제실과 같습니다. 이곳이 건강해야 온몸의 신경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내 기능도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두피 마사지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종종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는 두피와 등 근육의 긴장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75세 이명자 할머니는 최근 몇 년간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자주 헷갈려 부르는 일이 많아졌고 점점 대화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그러던 중 윤 박사의 두피 관리법을 알게 된 후 매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기억력이 개선되면서 가족들과의 대화도 한결 즐거워졌습니다. 등과 두피를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피를 씻을 때는 화학 성분이 강한 샴푸보다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고 손가락 끝을 이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두피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샴푸 후에는 두피를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두피가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나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피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고 귀 뒤에서 목덜미까지 쓸어 내리듯 만져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23분씩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등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목과 어깨 부위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긴장됩니다. 샤워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상체를 뒤로 젖히거나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을 반복하면 좋습니다. 82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등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뻐근해서 몇 분간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죠. 윤 박사의 관리법을 실천한 후 아침 허리 통증이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등과 두피 관리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으로 관리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피와 등은 신경계와 연결된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신체 건강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혈액순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심장 건강과 직결되는 허벅지와 사타구니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며 피로감이 쉽게 쌓입니다. 심한 경우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와 사타구니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주요 통로로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윤종호 박사는 허벅지, 특히 안쪽과 사타구니 부위는 우리 몸의 혈액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곳에는 대퇴동맥과 같은 주요 혈관이 위치해 있어 전체 혈액의 약 20%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연세대학교 심장내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올바르게 관리하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위에는 대퇴동맥과 같은 주요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71세 김미영 할머니는 오랫동안 다리 부종과 저림 현상으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발목이 심하게 붓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윤 박사의 관리법을 시작한 후 다리 부종이 줄고 저녁 시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해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이 부위는 피부 주름이 많고 습도가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올리듯 씻어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정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선풍기나 드라이기를 낮은 온도로 설정해 사용하면 좋습니다. 허벅지 마사지는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5분 정도 투자하세요. 양손을 허벅지 안쪽에 올리고 발목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면 좋습니다. 정맥에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흐름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단한 운동도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나비 자세나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6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심장 질환으로 활동량이 줄면서 다리 부종과 저림이 심해졌습니다. 윤 박사의 관리법을 시작한 후 다리가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의사도 혈액순환이 개선되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허벅지와 사타구니 관리는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영양소와 산소가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되어 세포 건강이 향상됩니다. 다음으로 신체 건강을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발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발은
균형 잡힌 삶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발은 단순히 걷기 위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초이며 전신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윤종호 박사는 발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부터 튼튼해야 하듯 우리 몸도 발부터 건강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발 건강이 좋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낙상 위험이 40% 낮고 심장질환 위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과 근육이 분포해 있으며 이곳이 건강해야 걸음걸이와 균형 유지가 원활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이 쉽게 피로해지고 작은 문제도 생활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78세 이순옥 할머니는 오랫동안 발 통증과 무좀으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의 가려움과 통증이 심해 걷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윤 박사의 발 관리법을 실천한 후 무좀이 사라지고 발 통증이 줄어들면서 활동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15분에서 2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주세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손을 담갔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에 소금을 한 스푼 넣으면 혈액순환 촉진과 피로 해소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족욕을 하는 동안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바닥을 가볍게 문질러 주면 더욱 좋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남기 쉬워 무좀이나 피부 질환이 생길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발 마사지는 혈액순환과 신경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발바닥을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주거나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페퍼민트 오일이나 라벤더 오일을 소량 섞어 사용하면 마사지 효과를 높이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통증, 변형, 균형 감각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꽉 끼거나 밑창이 단단한 신발보다는 쿠션이 충분하고 통기성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82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당뇨로 인해 발 감각이 둔해지면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윤 박사의 발 관리법을 실천한 후 점차 감각이 회복되고 균형 감각도 개선되면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발 건강은 단순한 신체 관리가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발을 꾸준히 관리하면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본 건강관리법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어 지속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별 맞춤 관리와 실천법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관리법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건강한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치료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윤종호 박사는 건강관리의 핵심은 단기간의 노력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실천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건강 습관을 유지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510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나이에 따라 건강관리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60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직 체력과 유연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겨드랑이와 허벅지 마사지는 조금 더 강하게 해도 좋고 등 스트레칭도 더 다양한 동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하루 10분씩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부터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발 건강과 허벅지 근력 유지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사지 강도를 조절하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대 이후에는 건강관리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기보다 본인이 가장 효과를 느끼는 부분을 중심으로 실천하는 것이 지속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마사지와 운동 강도를 줄이고 피로를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각 연령대에 맞춰 건강관리법을 조절하면 무리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윤 박사는 4가지 실천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매일 해야 할 건강관리법을 적어두고 실천할 때마다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꾸준함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최소 실천 기준을 정하세요. 피곤하거나 바쁜 날에도 최소한의 건강관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10분씩 하던 마사지를 시간이 없을 때는 3분만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습관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상적인 활동과 연결하세요. 아침에 양치 후 겨드랑이 마사지를 하거나 TV를 보면서 발 마사지를 하는 식으로 기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두면 번거롭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함께 실천할 파트너를 찾으세요. 가족, 친구, 혹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 격려하며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83세 윤종필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건강관리를 실천하면서 1년 넘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잊지 않도록 챙겨주고 작은 목표를 세우며 동기부여를 받은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건강관리는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제까지 알아본 건강관리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건강한 100세를 준비하는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윤 박사는 35년 이상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관리였습니다. 겨드랑이, 등과 두피, 허벅지와 사타구니, 그리고 발까지 이 4가지 부위를 꾸준히 관리하면 면역력은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신경계 건강이 향상됩니다. 87세의 나이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윤 박사 자신이 바로 이 관리법의 효과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겨드랑이와 두피 마사지를 하고 저녁에는 발과 허벅지 관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건강이 나빠졌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윤 박사의 수많은 환자들이 80대, 90대에 시작해도 몸 상태가 개선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87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여러 건강 문제로 인해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의 관리법을 실천한 후 6개월 만에 공원 산책을 즐기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동네 노인의 활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을 자신의 인생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부위를 완벽하게 관리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부터 시작해 습관이 되면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작은 변화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놀랄 만큼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가져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시간 자체가 삶에 대한 만족도와 자존감을 높이고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진정한 의미의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관리법을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에 어떤 질을 부여하느냐입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채워진 100세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70세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바로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의 노력이
평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